네, 안녕하세요. 땅짚고 집톡입니다. 네, 오늘은 월천대사라는 필명으로 유명하신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이 대표님은 이제 부동산 실전 투자자 또 강연자로서 나는 부동산으로 아이 학비 번다 이런 책들로도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네, 오랜만에 방송 나오셨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방송에서는 조금 한동안 쉬었었고요.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작년 9.13 대책 이후로 또 집을 이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당시 잠깐의 조정기 거치고 지금 다시 무섭게 상승 중입니다. 현재 집값이 오르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그 9.13 대책이 좀 강력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작년에도 진짜 뜨겁게 많이 올랐죠. 서울 집값이 거의 뭐 20%에 육박하도록 이렇게 오르면서 9.13 딱 맞으면서 이제 그 조정됐던 이유가 사실은 제일 큰 게 그 대출이었거든요. 그 파리 대책은 솔직히 종합 세트긴 했는데 좀 엉성했고요. 9.13 대책 같은 경우는 아주 치밀하게 촘촘하게 나왔어요. 저희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다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막는 그런 방법으로 나와서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도 막는다든가 굉장히 좀 촘촘했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법인사업자 정도밖에 없는. 원래 예측했던 거는 대책이 나오면요. 아직 그 하락 기조로 완전히 빠져들지 않았을 때는 다시 회복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조정기냐 하락기냐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저도 연말에 그 질문지 많이 받았거든요. 전 조정기라고 봤었고 이 조정기였던 이유는 일시적으로 과공급 상태였어요. 18년도 하반기에 헬리오시티 9,000세대와 이제 개포동의 그 입주가 동시에 맞물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9년도에도 많은 입주장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입주장이 대책까지 딱 겹치면서 동시에 심리도 얼고 이러면서 딱 보니까 진짜 이제 하락기가 침체가 늘어나나? 이게 이제 과공급 상태가 벗어나게 되면 그때 봤던 건 사실 멸실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린 건 멸실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이주가 많을 거니까 반포주공도 이주해야 되죠. 잠실의 진미크, 진주, 크로바, 미성도 이주해야 되죠. 엄청나게 대단지들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 이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럼 다시 전세가 부족하고 이게 또 반복되잖아요. 그거를 딱 그럼 헬리오 입주가 끝날 때쯤 이게 딱 멸실이 또 시작되면서 근데 사실은 멸실이 예정된 것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진행을 안 시켜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가빠르게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사실 매물 부족이거든요. 매물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이유에 의해서 지금은 더 이상 양도세 중과 문제도 있고 이제 또 지금 그러니까 올 초는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주 거주 요건 이런 것 2년의 거주 요건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 하반기 현재 있는 19년 하반기의 문제는 뭐냐면 내 집이 안 팔려서 집을 못 갈아타요. 근데 집을 보고 있는 갈아타고 가고 싶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풀리니까 지금 이제 주변지들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이 팔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 집 팔아갖고 가져갔어. 내가 저번에 이 집 팔리면 가려고 딱 봤던 집이 이제는 너무 가격이 고공행진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집은 1억 올랐는데 저쪽에 좋은 동네 이사 갈 집은 이렇게 3, 4억씩 올랐으니까 돈이 또 비잖아요.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집값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황당해요, 진짜. 특히 이제 주택에 투자해서 아직도 큰 돈을 버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직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인터뷰가 그러니까 왜 저를 지금 불러가지고 예매할 때 다들 3월이나 4월에 불러줬으면 집 사세요 이러면서 거의 뭐 예언의 신 이러면서 꼭 항상 캐스팅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기에 오더라고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애매한 시기가 맞아요. 집이 다시 지금 이게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뭐 강남은 4, 5억까지 올랐고요. 마포권역 2, 3억 올랐고 지금 주변지도 1억씩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또 위험하잖아요. 지금 개포동이 26억, 25억에서 27억이 호가래요. 33평 기준으로. 이게 불과 몇 달 전 얘기예요. DH 3단지 오픈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큰 돈을 버는 게 아직도 가능할까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왜냐면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가격이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샀다가
항상 이렇게 지금 쌀 때의 기준이 뭐냐면 이것만 원칙만 지키면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죠. 그냥 부동산 가서 매물을 많이 보여주시고 내가 골라서 살 수 있는 컨디션이다. 네. 유식한 말로 이제 매수 우위라고 하죠. 그럼 그때 사시면 돼요. 그때. 근데 대부분 반대로 바뀌어서 갔는데 막 물건 없고 막 갔는데 막 절절매고 이럴 때 이제 벌써 매도 우위로 바뀌면 계좌 달라고 했는데 계좌 들어가고 그러면은 벌써 이게 역전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마진은 없는 상태고 그러면 미래 수익이 있을까? 만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와 실거주자가 약간 분리가 돼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무조건 로또 청약 좋다. 이제 청약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청약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대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약이 우세하게 시세 차익을 줘서 그 청약 쪽에서는 큰 돈 버는 게 아직도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확실히.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청약이 안 되시는 분들 이 이제 주택을 구매하면서 큰 돈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진을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남은 방법은 입주권이다. 그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내가 지금도 못 쫓아 타면 내가 이 열차에 정말 올라타지 못하고 끝나나? 이 불안감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큰 돈 버는 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계속 물어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을 포기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집 한 채로 돈 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채를 더 다시 이사 가면서도 자기네 벌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이사 다시 가면 네. 이렇게 올라서 벌 수 있을까?를 물어봐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다시 올랐잖아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 대신 여기가 오른 상태에서 더 안 올라가면 가지고 계셨던 것도 안 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더 상급지로 가신 거잖아요. 상급지가 항상 2억 오르면 그 밑에 급지는 1억 차이가 항상 오르는 폭이 네. 이렇게 오를 때 똑같이 1억 오르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5년 뒤, 10년 뒤를 내가 바라봤을 때 실거주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 어느 지역에서 5년 뒤, 10년 뒤를 맞이하고 싶으시냐고 내가 여쭤봐요. 지금 이사 안 가시면 지금 여기 많이 올랐고 여기 지금 조금 찌끔찌끔 오르는데 더 받겠다고 지금 안 팔아서 이사를 안 가시면 계속 여기 사시겠다는 얘긴데 그럼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인플레이션 받는데 저기 또 껑충 갈 때 여기 찌끔 갈 텐데 그때는 괜찮으시겠냐고. 지금 이사를 가서 눌러 계셔야 되지 않겠냐. 네. 그 경우는 오케이 이사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입주권 사는 거에 한 가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입주권이 마진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마진이 만족스럽지 않은 마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그 일반 분양이 지금 로또 분양이다 보니까 네. 워낙 싸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입주권을 사면 조합원 지위를 사는 건데 나는 그럼 세금도 내야 되고 분양권 일단 세금이 없잖아요. 나는 입주권이면 세금도 계속 내면서 이걸 갖고 있는데 일단 취등록세도 벌써 내고 내가 일반 분양 받은 사람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왜? 판돈이 없다 했잖아요. 판돈 이꼴 가점. 고가점이 없으니까 이걸 참여를 못 하는데 그럼 그 아쉬운 마음만 갖고 안 되는데 아쉬운 마음만 갖고 집을 안 사면 자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입주권이라도 사서 그 대단지 신축이 될 곳을 지금 빨리 선점하시는 게 다시 또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그런 사실 장점도 있어요. 나중에는 서로 시세가 같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약간 긴 안목으로 보면 지금 짧은 안목으로 이렇게 돈 버는 건 사실 올 초에 이미 한번 끝났다. 근데 다음번에 다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상승, 뭐 이제 입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다음번 5년 뒤, 다음번 10년 뒤에 이제 내가 또 겪을 일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억울해 하시거든요. 네. 단기간에 이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시기는 약간 지난 것은 맞지만 이제 뭐랄까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갈아타기에는 뭐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경우에도 이제 1주택이거나 2주택이라 이미 기존 주택으로 돈을 버셨으면 이번에 입지를 좀 갈아타서 업그레이드를 해 놓아라. 네. 자산을 좀 좋은 지역에 에셋 파킹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양도세도 좀 절세를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요즘 보면은 뭐 한 최근 10년 넘게 중소형 아파트가 난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아파트도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직 집값이 오른다는 걸 믿지 못할 때. 그럼 이제 15년도 이때부터 이제 소위 갭 투자라는 용어도 생기면서 분양 미분양도 전문으로 이제 좀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는 청약도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뭐 사고 팔고 이런 거래도 많았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5구형, 그러니까 25평이 정말 유행했었어요. 25평이 평당가도 세고 25평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수익이 극대화가 되죠. 왜냐면 더 같은 평수를 비싸게 팔 수 있고 일반 분양분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25평도 많이 신청을 하니까 특히 재개발 같은 데서는 전부 25평으로 몰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 분이 너무 희한하게도 조합원 분양가가 중대형 평형일수록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착안을 했죠. 아, 그래서 이제는 중대형이 너무 희소하니 그래도 잘 사는 동네에서는 그 중대형 아파트가 낡아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지 않으시잖아요. 이분들도 새 아파트 이사를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새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노후도 때문이니. 그래서 막 인기가 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도 새 아파트를 더 원하시겠죠. 이분들은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 옛날에도 그 대형 평수에 들어가셨던 건데 방 4개를. 살다 보면 방 4개 가고 싶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약간 지금 중산층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부부 맞벌이를 하더라도 가계의 부부 소득이 높은 그룹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KB 부자 보고서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면 부부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숫자가 왜 맞벌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33평의 특징이 뭐냐면 방이 3개예요. 그러면은 저 기자님 방 있으세요? 집에? 네, 저희 세 식구라서. 아, 방 한 칸 아직 있으세요? 네. 오, 좋다. 근데 이게 애가 둘 생기면 아빠 방이 없어져요. 아빠는 요즘 베란다도 텄죠? 베란다도 없죠? 이제 아빠 방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게 소득이 좀 늘어나고 하면 남자분들이 본인 서재를 갖고 싶어 하세요. 방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 4개. 그런 수요들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너무 보편적인 수요는 아니지만 그런 고급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미 너무 안 지었어요. 일단은 너무 안 지어서 그때는 약간 좀 양호한 입지의 중대형 아파트가 오르겠구나. 그래서 한번 베팅을 해보자. 인생은 베팅이잖아요. 베팅을 잘 하면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베팅도 해야 돼요. 반반 나눠서. 어쨌든 지금 중대형 아파트가 다시 오르는 이유는 공급을 너무 안 해서. 예, 그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버블세븐일 때 지금하고 똑같았거든요. 지금 유행하는 게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당연히 한 채를 살 바에는 좀 똘똘하고 좋은 곳. 투기지요. 투기, 과열, 그죠? 조정, 비조정. 조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어떻게든 업그레이드를 하고 똘똘한 곳에 한 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강해진 거예요. 지금 그 사실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이 적었다. 그 다음 중대형 아파트의 신축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기존의 구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모든 정부의 규제가 대출과 그 다음에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 다시 오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가 많이 오르더라는 걸 알았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대형 아파트 다시 재종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주상복합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중대형 아파트가요 조명받는데 아직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가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공식은 이제 주상복합 너무 과대 낙폭이니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머리는 알고 있어요. 마음이 샀다 물릴까봐 평생 내 거 될까봐 이게 마음이 불안불안. 또 하나 트라우마가 뭐냐면 40평이 잘 나가요. 근데 50평 이상 특히 60평은 동부대치센트빌 있죠. 거기 학군도 좋고 여자 학생들은 숙련 가고 남자 학생들한테 너무 좋잖아요. 입지도 좋고 여기가 60평대가 30억이었거든요. 지난 겨울에.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시면 안 되겠냐. 애도 셋 있고 하시니까 키우시고 이제 60평 너무 무섭고 좀 과한 것 같아서 아니 가격이 지금 주변에 여기 시세가 있는데 이게 60평인데 3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60평은 아 소득이 지금 되시잖아요. 이게 무리 남들처럼 무리해서 가는 그냥 사시면 되고 그때 당시 또 뭐가 나왔었냐면 쪼개기를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중대형 아파트를 그 전체 가격에서 20% 정도 쪼개서 허가를 받으면 그런 얘기 나왔었죠. 구분 세대 나오는 거. 구분 세대로 구조 변경하셔서 신고하셔가지고 그럼 세대 늘리시라고 그래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사람들이 40평까지는 아직 이제 그래 방 4개 필요한 사람도 있지. 근데 50평 가면 주춤. 그 수지 대형이라든가 이런 중대형들 아니면 주상복합의 대형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 이 트라우마는 참
무서운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